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게차 필기시험 19회 자금 및 안전관리 4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포크 넓이의 자동 조정 방식에서 포크의 넓이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는 포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넓이를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는 포크의 넓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 장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치를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위치가 뭡니까? 포지션이죠. 예, 그래서 포크 포지셔너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 포크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 포지션을 정하게 하는 거죠.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고 포크 포지셔너가 되겠습니다. 네, 운전석에서 포크 포지셔너 레버를 조작해서 포크의 넓이를 조정합니다. 2번입니다. 팔레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의 포장에 적용되고 화물의 성질, 형태, 충격 및 보관을 고려해서 철띠 등 이런 띠로 고정하는 포장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팔레트 위에다 싣지 않고 띠 같은 걸로 묶어서 바로 포크를 넣어서 이동하는 이러한 포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번들 포장이죠. 이 번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묶다 또는 묶음 이런 말이죠. 번들이. 네, 그래서 번들 포장인데요. 자, 보시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팔레트죠. 이게 팔레트고 이것이 뭐예요? 이러한 묶음이 이것을 번들 포장이라고 그래요. 번들 포장. 딱 보셔도 이러한 번들 포장된 이러한 그 파이프 같은 것을 이 팔레트 위에다가 올려서 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 팔레트를 사용해서 그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로 지게차 이제 발이 들어간다든가 하겠죠. 이렇게 묶는 거, 여러 개를 묶는 거, 이렇게 묶는 거, 이걸 번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들 포장이라고 한다. 이 번들 포장은 팔레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팔레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하는 거. 이걸 번들 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두장 찍어 두시고요. 다음, 단조 공장의 가열로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작업 장치는 단조 공장이 무엇입니까? 예, 가열로에서 쇠를 뭡니까? 어, 그 풀무질 해가지고 뭐 이걸 두들기든지 해가지고 이제 어떤 걸 만드는 거 이게 단조 공장이죠. 이 가열로에 사용되는 지게차의 작업 장치 그 뜨거운 곳에서 이 쇠붙이를 꺼내야 됩니다. 불붙은 그 쇠를. 그러려면 어떤 지게차의 작업 장치가 필요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인코트 클램프예요. 인코트 클램프. 이 인코트가 뭐냐면 이게 금속 덩어리란 말이에요. 금속 덩어리. 클램프는 뭐예요? 클램프는 이게 집게라는 말이에요. 집게. 그리고 요 인코트는 금속 덩어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붙은 금속 덩어리를 꺼내려면 그 집게, 그게 뭐니까 인고트 클램프라는 것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집게같이 생겼죠? 만약에 이렇게 길지 않으면 이 앞으로 가면 사람이 화상 때문에 운전자가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광로 쪽 이 단조공장 가열로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요 집게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꺼내는 거예요. 찝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고트 클램프라고 한다. 인코트 똑같아요. 인코트라는 것은 금속 덩어리, 클램프라는 것은 요 집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단조 공장 가열로에서 뜨거운 쇠붙이를 꺼는 데 쓰는 것이 인코트 클램프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논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크에 360도 회전 가능한 로테이터를 부착해서 기계 가공 공장의 칩 폐기물 처리 시 용기에 담긴 화물을 캐리지와 포크가 같이 회전하여하는 작업 장치는, 자, 말은 많지만 로테이터라는 건 뭐예요? 로테이터, 이거 뭐예요? 이게 회전하는 거, 360도 회전한다는 거, 이게 로테이터예요.
근데 이 로테이터를 부착해갖고 가공液, 气, 폐기물 등을 운반한대요. 그러면 로테이팅, 뭐 이거 안 봐도 답은 아시겠죠? 로테이팅 포크인데, 예, 로테이터를 부착해서 집게처럼 찝는 거죠. 이게 로테이팅 포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석탄, 소금 등의 흘러내리기 쉬운 물건 운반에 적합한 장치는, 자, 석탄이나 소금 같은 흘러내리기 쉬운 것을 이 지게차 발로 할 수 있겠어요? 석탄이나 소금을? 안 되겠죠. 석탄이나 소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에, 바스켓, 버켓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버켓이라고 그러죠. 이 짐 싣는 버켓. 이 버켓이 광줄이 그런 말이. 아마 이런 버켓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흘러내리기 쉬운 물건에 적합한 자금 장치는 그러면 에, 버켓 들어가는 자를 골라야 될 거예요. 이게 뭐 광줄이 담는 거 이런 말이에요. 버켓이. 자, 그림으로 한번 보죠. 자, 이게 버켓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힌지드란 건 뭐냐면은 힌지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문 열고 나갔더니 다시 이렇게 닫히죠. 그래서 일정한 반경을 놓고 이렇게 예, 예, 밀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요거 힌지 이게 힌지인데 이 힌지란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돌자국 예, 문 열고 닫고 할 때 돌자국 있죠. 그런 게 힌지예요. 그래서 아파트 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회전 반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힌지라는 말이에요. 힌지. 힌지라는 말은 힌지가 박힌 또는 힌지로서 움직이는 버켓 이런 말이 이렇게 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물건 싣고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겠죠? 들어 올리고 이제 갔다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덤프처럼 이거 각도를 줘서 밑으로 내려주면 흘러내리고 하는 이러한 버켓을 가지고 다니는 것. 석탄이나 소금 등은 이거라에 실을 수 있겠죠? 버켓. 그래서 이런 것을 힌지드 버켓이라고 한다.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둥근 목재나 파이프 등을 작업하는 데 적합한 지게차의 작업 장치는 둥근 목재나 파이프 등을 작업하는 데 적합한 지게차의 작업 장치는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들었다 올렸다 하는데 이거는 버켓은 아니겠죠? 이런 둥근 목재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을 작업하는데 적합한 작업 장치가 무엇이냐 이랬어요. 그러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버켓이 아니라 아마 이제 포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힌지드 포크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포크인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게 힌지죠. 여기 사이를 힌지 이렇게. 자,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가 목재를 실어서 이걸 이제 위로 올리겠죠. 이렇게. 그랬다가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려서 각을 지게 해가지고 덤프 트럭의 그 덤프처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힌지드 포크라고 한다. 둥근 목재나 파이프 등을 작업하는데 적합하다.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싣고 갔다가 이때는 싣고 갈 때는 이게 오르겠죠. 이렇게. 그랬다가 내릴 때는 이런 식으로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힌치드 포크라고 한다.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자, 지게차를 작업 용도에 따라 분류할 때 원추형 화물을 조이거나 회전시켜 운반 또는 적지 않은 데 적합한 것은 원추형이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대로 찝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류할 때 보시면 조이거나. 이 조인다는 말을 보세요. 조이거나 회전시켜. 예, 그림을 못 그리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딱 집어서 조인단 말이에요. 이게 조인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인다라는 데 쓰는 것을 클램프라고 그랬죠. 집게. 예. 이렇게 집게처럼 이쪽을 찝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높이가 안 맞으면 이것을 삥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찝어서 돌려서 이렇게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원추형 화물을 조이거나 회전시켜 운반 또는 적재하는 데 적합한 거. 그럼 이게 뭐예요? 예, 로테이팅 클램프. 자, 이걸로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고무판이 달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저쪽도 여기 시계처럼 찝었죠. 이게 클램프예요. 자, 클램프인데 이게 원추형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찝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게 로테이팅 클램프는 로테이팅이라는 말은 360도 회전한다 이런 말이죠. 로테이션. 클램프라는 건 집게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고무판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고무판이 클램프에 장착돼서 화물의 슬립 미끄러진 걸 방지하여 원추형의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켜 운반하는 데 편리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인다. 아, 조이면 클램프네. 아, 이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 뭐 포크나 버킷 가지고는 조일 수는 없죠. 그러면 답은 이것만 봐도 조이거나 또는 원추형합을 조이고 회전시켜 그러면 왜 회전시켜 로테이팅이죠. 로테이팅 클램프. 그리고 이런 것이 떠오르면 아 이런 것이 로테이팅 클램프구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이거나 회전시켜 그러면 조이면 클램프고 회전시키면 로테이션이다. 그러면 로테이팅 클램프구나. 아, 이렇게 감으로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게차의 포크의 간격은 팔레트 폭에 어느 정도가 좋은가? 자, 팔레트가 아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 팔레트 폭에 어느 정도를 지게차 발이 들어가야 좋냐 이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뚫렸죠. 그러면 대부분 그 구멍 속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2분의 1에서 4분의 3의 그 정도의 이 발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가장 평형을 유지하는데 좋은 그 위치란 말이죠. 예. 그래서 팔레트 폭의 2분의 1 내지 4분의 3 상당히 넓게 잡는 것이죠. 2분의 1 내지 4분의 3 이렇게 남겨두십시오. 자, 9번입니다. 섬유벨트 실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섬유벨트 실링이 어떤 것입니까? 짐을 싣고 나서 좀 넓적한 그 섬유로 된 벨트 있죠. 그걸로 조여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취급이 용이하고 유연성이 우수합니다. 와이어 로프나 체인보다 가볍습니다. 화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에 비해 강도가 매우 강하다 아닙니다. 와이어 로프는 이게 쇳줄인데요. 천으로 된 섬유벨트가 어떻게 와이어 로프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건 이거고 섬유벨트 실링 그 짐차들이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그 벨트가 일반적으로 섬유벨트 실링이에요. 그게 너무 세게 하면 그 끊어진단 말이에요. 섬유니까. 그래서 와이어 로프에 비해서 강도는 약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지게차로 짐을 싣고 경사지에서 운반할 때 안전상 올바른 것은 포크를 높이 들고 주행한다? 포크 높이 들고 주행하는 거 아니죠? 지면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라 합니까? 지면에서 20 내지 30cm 정도. 이 정도의 포크 를 유지한 상태로 주행해야 합니다. 자, 내려갈 때는 시동을 끄고 타력으로 주행한다? 이건 자동차든 지게차든 아주 위험하죠. 시동 끄고 뭡니까?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내리는 힘으로 주행하는 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 틀렸죠? 내려갈 때는 저속으로 후진한다. 맞습니다. 내려갈 때 저속으로 후진합니다. 뭐하기 때문에 지분을 싣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만약에 후진하지 않고 전진으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짐이 앞으로 다 쏠려서 흘러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짐을 싣고 경사지에서 운반할 때는 올라갈 때는 전진하고 내려갈 때는 후진합니다. 내려갈 때는 변속 내부를 중립에 놓고 운반한다. 그 이제 그 중립기어에 놓고 운반하면 어떻게 했어요? 거의 타성으로 운전하는 격이 되겠죠. 운전 그냥 자동차 운전도 이건 안 좋습니다. 반드시 제 기아를 물고 어, 그 페달을 밟으면서 속도 조절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내려갈 때는 짐을 실었기 때문에 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전진으로 가는 것이죠.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때 포크의 높이로 가장 적당한 것, 아까 봤죠? 지면으로부터 20 내지 30cm 정도의 높이로 운행합니다. 대형 지게차의 동력 전달 계통에서 고출력을 얻기 위한 장치는 무엇이냐? 자, 동력 전달 계통에서 고출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써야 합니까? 정감속 기호를 써야 합니다. 그죠? 예, 감속이죠. 정감속 기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은 고출력을 얻기 위한 거, 정감속 기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지게차의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서 틀린 것은 이동 시에는 반드시 포크를 최대한 높이 들고 아니죠. 지면에서 20 내지 30cm 정도로 들고 이동할 것. 후진 시에는 반드시 뒤를 확인해야 한다. 맞죠? 전후진 변속 시에는 장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게차 이제 실기시험 보실 때라든가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막 이동하면서 그 지게차 리프트 올리면서 막 가죠. 감점을 받더라도 뭡니까? 시간 초과는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반드시 감점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하면서 장비를 정지시키지 않고 동시에 리프트를 막 들어 올리면서 이동한다든가 이거는 원래 감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후진 변속 시에는 장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행하라. 예, 움직이면서 리프트 들면서 정지되지 않고 리프트 들면서 가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맞죠?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고정시킬 거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 뭐죠? 네. 이동 시에는 포크를 최대한 높이 든 게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20 내지 30cm 정도 들고 가라 하는 겁니다. 이동 시에는 포크를 지면에서 20 내지 30cm 정도 올리고 이동한다. 자, 정감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감속비는 나누어서 떨어지는 값으로 한다. 맞습니다. 정감속비가 크면 가속 성능이 향상된다. 가속 성능이란 뭡니까? 힘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감속비가 적으면 등판 능력이 향상된다? 아니요. 정감속비가 커야 등판 능력도 뭐예요? 가속 성능이나 등판 능력이나 거의 같은 말이죠.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틀렸죠 이거는. 자, 정감속비는 링기어 인수를 구동 피니언 인수로 나눈 값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답은 정감속비가 적으면 등판 능력이 향상된다가 틀렸죠. 정감속비가 크면 등판 능력이 향상된다. 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다시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구동 피니언입니까? 여기 요거 보이시죠? 네, 요게 구동 피니언이고 링기어는 뭐예요? 이거 이게 링기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엔진 축에서 이렇게 구동축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샤프트죠. 이게 돌면서 이게 도는 거죠. 요게 이게 돌면서 뭘 돌려요? 링기어를 돌리는데 이 링기어가 예를 들어서 링기어 이빨수가 100개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구동 피니언 이빨수가 2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감속비란 건 뭐냐면 링기어 이빨수 100을 이 구동 피니언 이빨수 2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5가 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링기어 이빨수가 200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20이면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10이 되죠? 자, 이것은 링기어 이빨수가 100이면 5가 되고 링기어 이빨수가 200이라면 훨씬 이게 더 크다면은 10이 돼요. 그러면 어떤 5와 10은 어떤 게 정감속비가 클까요? 물론 이거죠. 10이니까 정감속비가 더 크죠. 자, 정감속비가 크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게 이빨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뭡니까? 속도는 느리다. 이해가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링기어 수가 클수록 속도는 느리는데, 그죠? 속도는 느리는데 어떠겠어요? 힘은 좋겠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감속비가 크면 클수록 등판 능력이나 힘은 좋아요. 가속 성능 좋은데 뭐가 떨어져요? 주행 속도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것으로 큰 걸 돌려야 되니까 이 큰 걸 돌려야 이게 한 바퀴 돌잖아요. 속도는 떨어져요. 그 대신
속도가 떨어지는 게 뭐가 좋아요? 가속 성능, 힘은 좋아진다. 그렇게 놓고 이걸 다시 보세요. 정감속비는 나눠 떨어진 값을 한다. 맞고요. 정감속비가 크면 가속 성능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정감속비가 크면 등판 능력이 향상된다. 그래야 되는데 적으면 그랬으니까 이 틀린 거예요. 정감속비는 링기어 이빨수를 뭘로요? 구동피 낸 이빨수로 나눈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다 안 되셨다면 한번 또 이해를 해 두세요. 이런 문제는 나오면 맞춰야 합니다. 정감속비를 크게 하면 가속 성능과 등판 능력은 향상되지만, 즉, 이 링기어의 이빨수를 많게 하면, 예? 근데 고속 성능, 속도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화물 적재 후 지게차의 안전한 운행 방법에 대하여 맞는 설명은 화물을 적재했다는 겁니다.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경우 전진으로 주행 중 후진으로 변속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바로 변속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전진 주행하다가 바로 후진기가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다 망가지겠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적재 작업 시에는 3단에 작업하는데 이게 틀렸어요. 적재 작업 시에는 어떻게 해요? 1단 또는 2단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3단, 힘을 싣고 3단으로 달려서는 안 돼요. 1단 또는 2단으로 달려야 합니다.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천천히 내려온다. 어떻습니까? 맞죠? 짐을 실었으니까 후진으로 내려야 맞죠? 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맛을 앞쪽으로 기울여라? 아니에요. 굳이 앞쪽으로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맞는 설명은 그러면 3번.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올라갈 때는 전진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작업 시에는 1단 또는 2단에서 작업해라. 화물 적지 시 경사지를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올라갈 때는 전진으로 올라갑니다. 자, 지게차의 변속 요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급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 잠금 장치가 있다. 맞습니다. 기어 레버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변속한다. 맞죠? 1단이면 1단 놓고 2단이면 2단 놓고 하니까 적재 작업 시에는 1단 또는 2단으로 작업을 한다. 맞습니다. 고속 주행 중 급감속은 변속 레버를 이용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고속으로 가고 있는데 급감속을 변속 레버를 이용해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3단으로 가서 속도 줄인다고 1단으로 나가가지고 이 변속 레버로 제동을 건다.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감속을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고속주행 중 변속 레버에 의한 급감속은 피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밟았다 따면서 감속해주면 됩니다. 지게차의 조향일은 좌우 각각 몇 도씩을 회전하느냐. 자, 이게 직각이면 90도죠. 지게차 바퀴가 최대로 틀면 몇 도까지 틀 수 있냐 이거예요. 뭐 이 정도로까지 꺾이는가 아니면 뭐 45도 정도 이 정도로 꺾이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몇 도 정도 최대 돌리면 이쪽 또는 이쪽 바퀴가 이쪽 바퀴 몇 도나 돌아갈까 이걸 묻는 겁니다. 답은 52도입니다. 45도보다 좀 더 꺾이는 데죠. 52도까지 꺾입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신호수는 왜 둡니까? 위험성 때문에 두게 되겠죠. 예, 지게차는 후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 비키게 하고 또그 운전수에게 신호를 주어서 어떤 작업 지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신호수입니다. 근데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된 경우, 자, 위험이 있을 만한 그 사람이 없어요. 출입이 제한되었는데 굳이 신호수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여기는 배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돼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다. 그럼 신호수 둬야죠. 집안의 부동치마. 부동치마가 뭡니까? 뭐 겨울에 얼었다가 봄철에 녹으면서 땅이 꺼져버리는 현상. 근데 지게차가 심실어가지고 땅 꺼져서 뒤집힌다.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동치마 및 갓길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수를 둬가지고 신호수가 보고 신호하게 해줘야 합니다. 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밀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맞죠. 이런 경우는 다 신호수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근로자가 출입도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꼭 신호수를 둬야 되겠느냐? 출입이 제한된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수를 둬야 하는 경우는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 그 출입한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을 때 신호수를 둬야겠죠. 19번입니다. 지게차 한 대가 다니는 통로는 해당 지게차의 최대 폭에 얼마의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가? 자, 답부터 찍으면 60cm죠. 지게차 폭이 예를 들어서 뭐 2m, 3m라고 해볼게요. 3m 지게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은 최대 얼마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겠어요? 60cm의 그 여유를 줘야 되겠다. 3m 60cm 이상은 되어야 되는 도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대가 된 통로는 해당 지게차의 최대폭, 즉 3m에다가 얼마의 여유? 60cm의 여유. 그런데 두 대는 얼마예요? 한 대 더하기 한 대의 폭에다가 플러스 90cm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3m짜리 지게차가 두 대가 이쪽 다니면서 왕복으로 이렇게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다.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길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3m 더하기 3m니까 6m죠. 6m에다 두 대면 얼마를 줘야 돼요? 90cm의 여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도로는 그러면 6m 90c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대일 때는 90cm고 한 대일 때는 60cm의 폭을 줘야 된다. 여기서 묻는 것은 한 대가 다니는 그랬기 때문에 60cm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게 두 대가 다니는 통로에 해당 지게차 최대폭이 얼마를 여유를 줘야 되냐? 그러면 얼마라고 그러겠어요? 네, 90cm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두 대면. 네, 지게차 두 대의 최대폭 합계에다가 90cm를 더한 것이고 한 대는 60cm를 더한 것이다. 자, 지게차의 좌우 포크의 높이가 기울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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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얘는 올라갔고 얘는 좀 내려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체인이 각 물려있는데 이 체인이 이쪽 체인이 늘어졌으면 그래요. 늘어질 때. 체인이 늘어지면 이게 수평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뭘 조절해야겠어요? 체인을 조절해서 늘어진 체인을 좀 이렇게 당겨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지게차의 수평을 맞춰준다고 해요. 답은 1번 체인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 포크의 한쪽이 기울어지는 원인은 뭐라고요? 체인이 늘어지기 때문으로 포크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뭘 조정한다? 체인을 조정해 줘야 한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